빈칸의 개수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거의 매일 그리고 자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거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한 번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 어떤 표현을 배웠으면 그 표현을 내가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자주 가능한 한 자주 많이 반복해 주시면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배우면 그 문장을 어떤 문법을 배우면 그 문법을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질문도 해봤다가 그거에 대한 대답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본인이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는 것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울 영상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을 막 검색해 보면 단어 하나가 아주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단어가 많은 건 한 20개도 넘어요. 막 엄청나게 많이 그 단어의 뜻을 뜨는데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단어들은 최소한 단어의 뜻을 5가지, 6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제 언어다 보니까 그 한 단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서 이제 그런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그 영어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품사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가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study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study 하면 공부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공부하다. 근데 study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study가 공부라는 뜻보다 연구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study가 명사로 쓰일 때는 그런 뜻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도 폰, 이렇게 폰은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폰이 그 셀폰 같이 폰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전화기란 뜻이지만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폰이라는 동사 그 뜻은 전화를 걸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어느 빈칸에 들어가냐에 따라 뜻이 바뀌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감이 올 것 같아요. 당연히 뜻 자리에 따라 품사가 변하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도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은 자리는 그대로야. 자리는 그 자리 그대로 쓰이는데 이 빈칸의 개수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형식에 따른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데 과연 그 다양한 형식에 따라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 앞서 강의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듣거나 아니면 제 초반부 강의들 특히 형식에 관련된 강의들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초반부 강의에 제가 형식에 대한 강의들을 쭉 설명했던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형식에 대한 강의들을 한 번 정도 듣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업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단어가 형식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형식이 뭐야?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선 강의를 들으셨다면 훨씬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에는 총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5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은 각각의 칸을 가지고 있어요. 칸을 가지고 있고 그 칸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따른
의미가 살짝 달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형식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 형식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 형식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3형식, 4형식, 5형식이 문장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정말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1형식은 빈칸이 딱 두 개만 존재합니다.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죠. 단순히 주어가 그 행동을 할 뿐 그 행동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I run이죠. 나는 그냥 달리는 거야. 예. 달릴 뿐. 예. I run.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는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I run으로 딱 두 단어만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인 두 단어만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 바로 1형식입니다. 2형식부터는 빈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2형식부터는 3칸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2형식은 3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형식의 칸이 3칸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과연 2형식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예요. 2형식의 문장의 느낌은 이 주어가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이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동사인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a boy 이렇게 그는 소년인 상태인 거죠. 그의 현재 상태가 이 소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이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대부분의 문장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은 3칸이지만 주어가 이 상태가 된 것을 2형식이라고 하고 3형식 문장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가 이 행동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ick the ball 이렇게 하면 나는 찼습니다. 그 찬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a ba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대상이 존재해요.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형식인 3형식이라고 하고 4형식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는 걸 4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칸이 4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2명 등장하고 물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누군가에게 네 번째 칸에 있는 물건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4형식은. 그래서 I gave him a ball 이렇게 하면 나는 그에게 공을 주었습니다란 주는 듯한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듯한 문장이 되는 것이 바로 4형식 문장이었고 마지막 5형식은 역시 4형식과 똑같이 4칸으로 돼 있지만 역시 느낌이 달라요. 5형식은 어떤 문장이냐면 내가 세 번째 칸에 있는 누군가를 네 번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문장은 I make you happy가 되죠. 그래서 내가 너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5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총 5개의 문장이 있고 다행히도 이 5개가 영어 그 형식엔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니까 이 5개 정도는 꼭 알아주시는 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빈칸을 1형식은 2칸, 2형식은 3칸, 4형식, 5형식은 이렇게 4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칸이 다 차게 되면 명사 같은 것을 함부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치사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I go 라고 2칸이 찼으면 그 다음에 학교로 간다로 갔을 때 to를 꼭 붙여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렇게 school 앞에 to를 붙여야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되게 강조드렸던 빈칸이 다 찼을 때 명사 앞에는 꼭 전치사 같은 걸 붙여야만 넣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왜 빈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한 가지 뜻을 가진 줄 알았던 동사가
다양한 형식의 형태를 띠면서 어떤 의미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면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인 run을 사용해 볼까요? run. run은 달리다란 뜻이고, 아까 예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일형식 문장이었죠. 그래서 run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일형식으로 제일 많이 쓰고 뜻도 달리다죠. 그래서 I run 하면은 나는 달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뭔가를 붙이려면 전치사 같은 걸 넣어야만 꼭 뒤에 명사를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I run 하고 자리가 꽉 찼으니까 학교로 간다 할 때 to school이 됐듯이 무조건 빈칸이 차고 나면 전치사 같은 걸 넣어줬어야만 하는데, run이 이 형식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이 형식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든다고 그랬죠? 주어가 세 번째 칸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run이라는 동사를 이 형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을 한 두 개 들어볼게요. 일단은 아까 the man runs 하면 the man이 달리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칸에 형용사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the man runs wild라는 형용사를 넣어보겠습니다. wild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인 건데 야생적이다 이런 뜻이죠. 야생적이야. 그래서 the man runs wild라고 하면 이 남자가 wild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어떻게 쓰이냐면 the man runs wild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가 뭔가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un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이 형식일 때는. 그래서 그 남자가 runs wild 하면은 wild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들어보면 강인데 a river runs dry 이렇게 a river runs dry 하면 그 강이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달리다라는 뜻을 쓰이지만 앞에가 이렇게 액체가 되면 흐른다라는 뜻이 돼요. runs가. 그래서 a river runs 하면 강은 흐릅니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dry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a river runs dry 하면 그 강이 지금 말라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 상태가 dry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the river runs dry. 겨울에 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럼 in winter라고 세 칸을 채운 다음에 in을 썼죠. 그래서 run이라는 게 이 형식을 사용했으니까 세 칸을 채우고 in winter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run이 이 형식을 쓰였을 때는 역시 주어가 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네요. 이번에는 run이 3형식으로 쓰이는 문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역시 칸은 세 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run이 보통은 달리다라는 뜻이 되지만, 예를 들면 he runs to the coffee shop 이렇게 쓰면 그가 커피숍 쪽으로 달린다는 뜻이잖아요. he runs to 하니까 to가 붙었죠. 그래서 일형식이고 그쪽으로 달린다는 뜻이 되겠지만, he runs 다음에 a coffee shop이 바로 오면 그가 그쪽으로 달린다는 뜻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면 to 없이 바로 a coffee shop이라는 명사가 왔잖아요. 그런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인 전형적인 3형식 문장의 형태로 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run이라는 건 달리다는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세 번째 있는 이 대상을 운영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he runs the coffee shop 이라고 하면 그가 그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run이라는 게 어쩔 때는 달리다는 뜻, 어쩔 때는 그 상태가 되다라는 뜻, 또 어떨 때는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빈칸의 개수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는 거를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제부터 그 사전을 찾거나 검색하실 때 그런 것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품사에 따른 의미의 변화 말고, 이게 그 자리의 형태에 따라서도 의미가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단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